가족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50대 아버지의 감동 실화. 유튜브 드라마 가족의 믿음 지금 시작합니다. 일화 실직과 창업. 오늘도 강수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25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통보를 받은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50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현실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남편을 격려하려는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러 나가야지. 오늘은 면접이 하나 있어. 수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면접은 일주일 전에 끝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 민준이 아침을 먹으며 말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용돈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대학교도 장학금 받아서 갈 거예요. 중학생 딸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이들의 철든 모습에 수연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한 것입니다. 25년 동안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창업하실 거예요? 미영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내 사업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을 거야. 가족들은 수연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불안하긴 했지만 가장의 의지를 믿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강수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련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화 카페 창업과 사업의 어려움. 카페 창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연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를 찾아 발품을 팔았고 중고 장비들을 일일이 점검하며 구입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미영이 야근하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수연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카페라는 간판을 달고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가기를 꾸몄습니다. 민준이는 테이블을 닦았고 지은이는 메뉴판을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우와, 정말 멋진 카페네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카페니까 당연히 최고죠. 민준이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업 첫날, 가족들과 몇 명의 지인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개업 이후 몇 주가 지나도 손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올까? 수연은 밤늦게 혼자 가게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커피 맛도 나쁘지 않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는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많은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적자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까지 감당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여보, 힘드시죠? 미영이 남편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분명히 좋아질 거야. 수연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수연은 장부를 정리하며 심각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이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준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3화 사업 실패와 일용직 시작. 결국 카페 문을 닫는 날이 왔습니다. 수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담아 준비했던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미영이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창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빚만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변변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찾아간 곳은 일용직 소개소였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하루하루 일을 구해주는 곳이었습니다. 형님,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힘든 일이 대부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소개소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밤늦게 들어오는 고된 하루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하루 10만 원의 일당은 소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을 가족들이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가족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빨리 씻고 저녁 드세요. 민준이가 아버지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지은이가 아빠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요. 미영이 밝게 웃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수연은 가족들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가족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수연은 묵묵히 일터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공장에서, 때로는 창고에서, 때로는 이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50대의 몸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가족의 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와 일용직 생활과 실력 발견. 일용직 생활이 시작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장 설비 정비 작업이었습니다.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께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좀 쉬시죠. 젊은 동료가 힘들어하는 수연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없어. 수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설비가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당황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 업체 불러야 하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수연은 그 설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익힌 기계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요? 이거 복잡한 설비인데. 관리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비슷한 설비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니까요. 민준이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김 사장이 소개해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오래된 생산 설비의 정기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정성을 다해 작업에 임했습니다.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미리 발견해서 교체하고 전체적인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네요.
생산 효율이 확실히 올라간 것 같아요. 고객이 만족해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꼼꼼하고 성실한 워크에식은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였습니다. 매출은 많지 않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가 다 함께 이겨내면 돼요. 미영이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수연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고객사를 방문하고 견적을 작성하고 직접 작업도 하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화 정규직 취업과 재기 시작. 정규직 제안을 받고 며칠을 고민한 수연은 결국 그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예전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이 남편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역시 실력 있는 분은 어디서든 인정받는군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 수연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그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강 대리님, 저희 회사 설비들이 좀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자주 문제가 생기거든요. 많이 도와주세요. 팀장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수연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던 설비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강 대리님,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후배들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경험이죠.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수연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후배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에 동료들은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장 김철수도 수연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설비 전문 기술을 가진 사업가로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강 대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군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익히셨어요? 김 사장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2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배운 겁니다. 혹시 독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말은 수연의 마음 한편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자신의 사업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의 씨앗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수연은 김 사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보다. 안정된 직장을 얻은 후 수연의 삶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큰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육화 실력 인정과 독립 제한.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수연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까다로운 설비 문제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강 대리님 덕분에 우리 회사 생산성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동료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김 사장도 수연의 능력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수연을 사무실로 불러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강 대리,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실력자가 여기 있는 게 아까워요. 김 사장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독립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도 기술적으로는 더 뛰어나신 것 같은데. 수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고객사에서 긴급한 설비 수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모두 손을 든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연이 자신있게 나섰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연은 문제의 설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이 몇 시간째 헤매던 문제였지만 그의 눈에는 해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문제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고 저 부품을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후 멈춰있던 생산 라인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 고객사 담당자가 감탄했습니다. 그 일로 수연의 명성은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서도 수연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김 사장은 이런 수연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 대리, 이제 정말 독립할 때가 됐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아직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독립하시면 저희도 외주 파트너로 함께 일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떠나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사장의 진심 어린 제안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7화 창업 결심과 사업 시작. 수연은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에게 김 사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창업을 하시겠다고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페 사업 실패의 아픔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아빠가 정말 잘하시는 일이고 사장님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의 실력은 이미 증명됐잖아요. 지은이도 아버지를 지지했습니다. 수연은 가족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여보, 나도 무섭긴 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 그리고 김 사장님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어.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가 하고 싶어 하시니까 반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주세요. 고마워, 여보.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수연은 김 사장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정말 독립하시겠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김 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초기 자금부터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꾸준히 일거리를 드릴 수 있고 제가 아는 다른 업체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김 사장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수연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기술력이에요.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잖아요. 몇 주 후 수연은 신성설비기술이라는 이름의 개인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김 사장의 도움으로 작은 사무실과 기본적인 장비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가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정말 성공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8화 성공과 가족의 소중함 깨달음.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자 수연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고 매출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강 사장님,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다른 업체에서는 해결 못한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다니. 한 고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어느새 업계에서 인정받는 설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일수록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김 사장도 수연의 성장을 뿌듯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죠? 강 사장님은 정말 타고난 기술자예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처음에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1년이 지나자 수연의 사업은 완전히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의뢰하는 단골 고객들도 생겼고 대형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믿어주고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지은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실직하고 사업 실패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시다니.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아이들이 믿어줘서 힘낼 수 있었고, 이제 수연의 신성 설비 기술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전문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도 고용하게 되었고, 더 큰 사무실로 이전도 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성공하신 거네요. 지은이가 새 사무실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성공이라. 글쎄,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날 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직의 절망, 창업 실패의 좌절, 일용직 생활의 고단함. 모든 것이 지금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김 사장님의 도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수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꿈꿔온 새로운 미래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수연은 설비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리를 듣고 진동을 확인하며 각 부품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기 베어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볼트가 헐거워져 있네요. 관리자와 동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는 가운데 수연은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멈춰있던 설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젊은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배운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수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현장 관리자가 수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저씨,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혹시 정규직으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정규직이요? 네, 우리 회사에서 설비 관리 담당자를 찾고 있거든요. 아저씨 같은 분이면 딱일 것 같은데. 수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희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내일 답변 주세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드라마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가족의 믿음과 지지가 있다면 인생이 바뀌는 인티의 명작 극장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